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과 요정이 서로 어울리며 살던 옛날의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만 단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어. 그건 바로 두 사람을 쏙 빼닮은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였어. 왕과 왕비님은 매일매일 소중한 아기를 생기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 매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100일 정도 지났을까? 왕과 왕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정말로 예쁜 공주를 낳게 되었어. 왕은 너무나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을 잔뜩 장만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단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어. 이웃나라 임금님과 왕비님은 물론 수많은 요정들까지도 함께 초대되었지. 잔치에 온 요정들은 차례로 공주에게 축복의 마법을 걸었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공주가 되세요. 착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공주가 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공주가 되세요. 요정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마법으로 선물해 주었어.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요정이 마지막으로 마법의 선물을 주려고 할 때였지. 갑자기 사방에 검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그 속에서 잔뜩 성난 얼굴에 마음씨 고약한 요정이 나타났어. 아주 나쁜 성격을 지닌 그 요정은 심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났던 터라 왕과 왕비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 요정을 초대하지 않았었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나쁜 요정은 잔뜩 화가 나 소리쳤어. 건방진 녀석들, 감히 나를 초대하지 않아? 그 벌로 내가 공주에게 저주를 내리겠어. 저 조그만 공주가 16살이 되는 날, 공주는 물레에 손가락이 찔려 죽을 것이다. 마음씨 고약한 요정은 공주에게 저주의 마법을 걸고는 사라졌어.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왕과 왕비는 큰 근심에 빠지고 말았단다. 그때 마법의 선물을 주려고 했던 막내 요정이 말했어. 제가 저주의 마법을 풀 수는 없지만
공주님이 죽지 않고 잠이 들도록 저주를 바꿀 수는 있어요. 공주님은 물레에 찔려도 죽지 않고 깊은 잠에 드실 거예요. 막내 요정의 말에 걱정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왕과 왕비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온 나라에 있는 물레를 모두 불에 태워 없애기로 했지.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찾아 불에 태운 후 왕과 왕비 앞에 보고했어. 그제서야 왕과 왕비는 조금 마음을 놓았단다. 하지만 왕도 왕비도 신하들도 모르는 물레가 있었어. 왕과 왕비가 사는 성의 가장 높은 탑에 있는 다락방에 아무도 찾지 못한 물레가 놓여 있었던 거야.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 버렸단다. 다행히도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덧 16살이 되었어. 공주는 요정들의 축복처럼 착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랐단다. 하루는 공주가 성 안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어. 무심코 성의 가장 높은 탑을 바라보았지. 호기심이 생긴 공주는 가장 높은 탑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탑 꼭대기의 다락방까지 오르게 되었지. 이렇게 높은 탑에 다락방이 있다니. 깜짝 놀란 공주가 다락방 문에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어. 그곳에는 웬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 할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라고 공주가 묻자 그 할머니는 물레로 실을 뽑고 있다고 대답했어. 철커덩 철커덩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물레는 은색으로 빛나는 실을 뽑아내고 있었지. 공주가 저주에 걸린 이후 온 나라 안의 물레를 모두 태워버린 터라 공주는 물레라는 물건을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어. 공주는 물레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지. 어머, 정말 신기한 물건이네요. 이런 물건은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 공주는 물레 앞에 앉았지. 그리고 물레를 돌리는 순간 하얗다고 공주가 비명을 질렀어. 물레의 바늘에 손가락이 찔린 거였지. 공주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단다. 물레를 돌리고 있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랐어. 그리고는 이내 저주를 걸었던 마음씨 고약한 요정으로 변해 있었지. 그 요정은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공주를 내려다보다가 연기와 같이 사르르 사라져 버렸어. 뒤늦게 공주를 발견한 왕과 왕비는 잠이 든 공주를 보며 슬피 울었어. 그때 공주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했던 막내 요정이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달려왔어. 막내 요정은 공주를 살펴보고는
공주가 앞으로 100년 동안이나 잠이 들 거라 했지. 이 말을 들은 왕과 왕비는 하며 한숨을 쉬었어. 생각해봐. 100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거나 나이 든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잖아. 이런 왕과 왕비의 마음을 알았는지 요정은 왕과 왕비를 보며 말했어. 공주를 외롭게 하지 않을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이야. 대신 왕과 왕비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들은 빨리 마법을 써달라고 했지. 막내 요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외우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름답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주문이 끝나자 요정의 양손 끝에서 반짝이는 가루가 뿜어져 나왔어. 그 가루는 하늘 높이 올라가 성 전체를 감쌌지.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들기 시작했어. 왕과 왕비는 물론이고 신하들과 시종들, 동물들까지 말이야. 심지어는 성 안의 꽃과 나무들까지도 모두 잠이 들어버렸지. 주문을 건 막내 요정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듯 보였어. 크게 하품을 하며 잘 곳을 찾아 누웠지.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이가 있었어. 바로 못된 성격의 나쁜 요정이었지. 나쁜 요정은 막내 요정의 마법을 피해 성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 나쁜 요정은 기분 나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모두 잠이 든 성 주위에 검은 가시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어. 자그마했던 가시나무는 순식간에 커져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단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시나무 안에 있는 성 안에 마법에 걸린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그 공주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 불렀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곳곳에 퍼졌지. 그리고 그 소문은 이야기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졌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그 자식들에게 전했어.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가 전해졌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는 이웃나라 왕자도 듣게 되었어. 용감하고 도전하기를 좋아했던 왕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 공주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쉽지 않았어. 힘들게 오랜 시간을 여행한 끝에 드디어 왕자가 검은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성 앞에 서게 되었어.
검은 가시가 빽빽한 성의 모습은 왕자에게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지. 빽빽한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왕자를 말렸어. 가지 마세요. 이 가시덤불을 지나면 뜨거운 불을 내뿜는 검은 용이 지키고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구하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용과 싸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용감히 앞으로 나아갔지. 왕자가 한 발 디딜 때마다 가시덤불은 더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 같았어. 그럴 때마다 왕자는 커다란 칼과 방패로 가시덤불을 내리치며 앞으로 나아갔어. 가시덤불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왕자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럴수록 왕자는 더욱 힘을 냈단다. 앞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을 쳐내며 나아가느라 왕자의 얼굴이 땀으로 덮여갈 때쯤이었어. 마침내 성이 보이기 시작했지. 성은 반짝이는 가루로 덮여 있어 무척 신비롭게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 쿵, 쿵. 그 소리는 거대한 검은 용이 내는 발소리였지. 왕자를 발견한 검은 용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왕자를 향해 뜨거운 불을 내뿜었어. 왕자는 커다란 방패로 뜨거운 불을 막았지. 하지만 뜨거운 불길이 얼마나 거셌던지 방패를 든 왕자는 조금씩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단다. 자신의 불길에 왕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본 검은 용은 왕자가 우습게 느껴졌어. 뜨거운 불길을 내뿜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왕자에게 다가갔단다. 왕자는 방패를 든 채 검은 용의 뜨거운 불길을 막으며 계속 뒷걸음을 걸어야 했지. 탁! 왕자의 등 뒤로 가시덤불이 느껴졌어. 이럴 수가. 이젠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었던 거야. 긴장한 왕자의 이마 뒤로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어. 왕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을 한 검은 용은 불을 뿜는 것을 멈췄어. 그리고는 왕자를 잡아먹으려는 듯 커다란 입을 벌리며 왕자를 삼키려 했지. 커다란 입을 벌리며 덤벼드는 검은 용이 무서웠지만 왕자는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칼을 잡아 검은 용의 입을 향해 던져 넣었단다. 검은 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빽빽하게 막고 있던 가시덤불이 저절로 열리면서 왕자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을 지키던 무시무시한 괴물마저 쓰러지자 그동안 쌓여있던 성의 저주가 풀리면서 가시나무 길이 열린 것이었어.
왕자가 들어선 성 안은 모든 것이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 성을 지키는 병사도 왕과 왕비도 마찬가지였지. 왕자는 공주를 찾아 탑 꼭대기로 올라갔어. 탑 꼭대기의 다락방 안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반드시 누운 채 잠들어 있었어. 그 모습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웠지. 왕자는 마법에 이끌린 듯 자신도 모르게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의 뺨에 입을 맞추었지.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어. 공주가 깨어나자 왕과 왕비는 물론 꽃과 나무까지 성 안의 모든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 왕과 왕비도 잠에서 깨어나 용감한 왕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 잠에서 깨어난 공주 역시 왕자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눈을 맞추었어. 왕자와 공주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친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짜릿한 것이 흐르는 듯 했어.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운 왕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어.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왕자님과 공주님을 축하했지. 공주님과 함께 잠에 들었던 착한 요정들도 잠에서 깨어나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왕자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